제용솔루텍은 삼성의 검증이 끝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투자 경고가 연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휴머노이드보다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제용솔루텍은 현대차 자율주행 생태계의 히든 파트너로도 진입할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제용솔루텍이 자율주행 이 생태계에 어떻게 파트너로 진입할 준비가 끝났는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호재가 연쇄적으로 지금 대기 중에 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제 최근 현대차가 이제 자율주행 부문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티투닷의 사장도 이제 뭐 사퇴를 했고, 여기 있어가지고 현대차 내부에 좀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현대차는 자율주행을 어떻게, 어떠한 기술로 지금 선도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포인트인데, 지금 현대차는 이제 라이다를 버리는 겁니다. 라이다. 이제 라이다라는 게 이제 구글의 웨이모라는 이제 자율주행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웨이모의 자율주행은 라이다를 취급을 하는데, 차 이제 윗면이죠. 차 상부에다가 커다란 이제 요러한 지금 라이다, 그리고 차의 이제 뭐 앞에 헤드라이트에다가도 이렇게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앞에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바로 이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자율주행 택시가 있는데,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방식을 사용해서 자율주행 택시가 기본적으로 좀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현대차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라이다 없이, 라이다를 버리고 오로지 카메라 중심으로 자율주행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거는 테슬라 FSD와 같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대차가 이제 포티투닷으로 자율주행을 좀 밀고 나갈 것이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제용솔루텍의 향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미국 앱티브와의 합작법인으로 출범한 모셔널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모셔널이라는 기업이 라이다, 그렇죠? 라이다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을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웨이모라든지 테슬라처럼 북미 전역에서 로보택시를 광범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지 못했어요. 기술력이 딸려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력을 빠르게 단기간에 올림과 동시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시키는 단기간의 승부수로 사실상 이제 라이다보다 카메라를 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티투닷이 계속해서 이제 뭐 8시 뉴스나 여기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뭐 갈등은 있는 상황이지만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테슬라가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카메라 방식의 자율주행인데, 이 전 세계 이제 운전자들의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AI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면 그 학습한 거를 다시 자율주행 위쪽에다 쏴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이렇게 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카메라 중심의 자율주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제용솔루텍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거죠. 자율주행 준비하고 있냐. 그렇죠.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기사를 좀 보시면은 이제 올해 8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올해 8월 달에 이제 제용솔루텍 부사장님이 이제 인터뷰를 좀 해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은 사실상 지금 이 제용솔루텍의 이 OIS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OIS. 말 그대로 떨림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정밀도를 요구해서 고난이도 기술이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과 테슬라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왜? 아니, 투자를 해. 일단 뭐 기본적으로 5천억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근데 수율 맞추기까지 5년은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는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차라리 이거 할 시간이 다른 거 하겠다. 기회비용을 생각을 한 거거든요. 사실상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용솔루텍 부사장님이 언급한 부분이 이 초정밀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삼성의 휴머노이드 생태계에 합류를 할 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모빌리티 쪽도 지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센서, 로봇 부품도 포함을 해서 자율주행까지로도
지금 기술 확장을 지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서 AI 센서, 제어 기술이 통합된 스마트 액추에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자, 카메라가 자율주행의 핵심이 되면 무엇이 지금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단순히 이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초점을 0.01초 만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요럴 때 차가 덜컹거리잖아요. 그때도 흔들림 없이 카메라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결국 제형 솔루텍의 이제 액추에이터, 초정밀 액추에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제형 솔루텍은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죠. 갤럭시 S 시리즈에 납품이 될 만큼 뭐 검증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현대차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자율주행 이 시스템, 요게 카메라 8대를 요구를 하거든요. 카메라 8대. 그러니까 42- 이제 카메라 8대를 전방 레이더만으로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필요한 게 고성능 액추에이터는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현대차가 굳이 먼 해외 업체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의 검증이 끝난 기업은 현대차 입장에서 뭡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삼성의 검증이 끝났어? 그럼 내가 그냥 써야지. 그게 지금 제형 솔루텍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로운 게 뭐냐면은 지금 제형 솔루텍이 이제 최근에 서울 R&D, 서울 연구개발소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이제 연구소를 신설을 하고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자, 공장은 아시다시피 베트남에 있습니다. 제형 비나라고 해가지고 베트남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42 연구소가 서울에 있는데 어디 있냐? 양재동에 있어요. 양재동. 자, 현대기아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양재동에 있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의 R&D 핵심 인력들도 뭐 이제 경기도 남양주라든지 양재동에 다 모여 있고, 제형 솔루텍의 서울개발연구소 R&D 센터도 양재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 센서와 카메라 모듈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는 협업하는 기업들끼리도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네, 이것도 지금 필수 조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형 솔루텍이 이 초정밀 액추에이터로 현대차 자율주행 생태계에 포함이 된다. 근데 저는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거든요. 굳이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도 초정밀 액추에이터를 검증을 하려면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제형 솔루텍은 삼성의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어. 왜? 현대차도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본질적으로. 뭐냐면은 현대차 자율주행 생태계에 포함이 되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생태계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반증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왜? 자율주행이 이게 자율주행도 눈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눈알이야. 근데 초정밀 액추에이터 삼성 로봇의 눈알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봇 손가락 끝에도 들어가. 그러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쪽에 눈알에다가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초정밀 액추에이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단순히 투자 경고 연장이 됐네. 오늘 투자 경고 연장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투자 경고. 왜냐면은 이거 보시면은 이 해제 요건이 있습니다. 이 해제 요건이 있는데 요거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오늘 이 화요일 날 종가가 어제 종가죠. 어제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2,480원. 요거보다 한 호가 다운 시켜가지고 2,470원에만 주차가 됐어도 경고는 해제가 됐어.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화요일 날 종가가 이제 월요일 날 종가와 똑같죠. 그러니까 최고가로 형성이 된 거예요. 나머지 조건들, 요 보시면은 해제 요건에 3가지 조건이 있는데 2가지는 충족시켰어요. 요것만 지금 이제 충족을 못 시킨 건데, 근데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아니 투자 경고 훈장 받고 올라가는 주식이, 여러분들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습니까? 투경 찍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주가 다 그냥 작살 난단 말이에요, 아래로. 근데 지금 제형 솔루텍이 투자 경고 찍어서 약간 이런 흔들기 한번 보여주고 올렸다라는 것은 투자 경고 풀리기만 해봐 어떻게 되나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급을 봤을 때 얘네들이 물량을 안 줄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JP모건 한번 볼까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날 3일 동안 물량을 걷어들었어. 걷어들였는데 자, 요 날 있죠. 최고가를 갱신을 시킨 요 봉에서 오히려 더 많이 샀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확 올라가 버린 거야. 평균 단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평균 단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조정이 나올 때 얘네들이 이제 방어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조정이 나올 때. 그럼 얘네들의 물량은 더 많아지겠죠. 물량이 많아지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웬만한 고가를 한 번 형성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충분한 상승을 더 갱신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JP모건뿐만 아니라 모건스탠리까지 외국인들도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투경 연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지금 구간은 JP모건이 봤을 때도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는 구간이다. 라는 것을 얘네들이 보여주고 있잖아. 답지를 보여주고 있잖아. 컨닝 페이퍼 봐라. 이게 컨닝 페이퍼다. 라는 것을 지금 수급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굳이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조준 해야 될 것은 목표가가 되겠죠. 내가 이제 얼마의 가격부터 분할 매도를 할 것이냐. 자, 결국 중요한 건 요게 되겠죠. 얼마의 가격부터 분할 매도. 매도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나눠서 하시면은 분할로 매도할 때마다 또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현금을 통해서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또 유두리 있게 조정해서 매수, 올라가면 매도. 이런 식으로 이중 수익 전략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거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주식시장 경험해 보시면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비싼 수업료. 뭐 내가 손절해서 돈 잃는 거?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뭐 15년 정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가 뭐냐면은 내 눈앞에서 황제주들을 의심만 하다가 놓친 거였어요. 그 기회비용.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듯이 손절을 많이 하더라도 황제주 하나만 잘 타서 진득히 끌고만 간다면은 손실만 메꿔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좌 앞자리를 바꿔버립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안목, 그게 중요하다. 제가 공부방에서 이런 식으로 지난 8월 28일 날에 8월 28일 날 여기 날짜 다 나옵니다. 8월 28일 날에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로보티즈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 나왔을 때 이 방은 이제 증권가 출신들과 이제 5인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뭐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바빠요. 제가 바쁘면은 증권가 출신들이 이제 퀀트 출신이라든지 이쪽 퀀트 매매 쪽 출신들도 있어서 다양하게 이제 종목에 대해서 안목을 심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상증자 나왔을 때 남들 다 팔고 튀었을 때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뭐였어요?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호재였다. 이 증권가도 기관이니까는. 그래서 로보티즈를 84,000원, 이제 8만원, 요때 이제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를 보시면은 제가 그게 커서 그래, 여러분들. 요때입니다. 8월 28일이 요때입니다. 요때부터 매수 체결해서 저가에 얼마까지 끌고 갔냐? 고점에서 매도는 저도 힘들었어요. 25만 원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냥 25만 원. 그러니까 유증되기 전이 이제 20만 원이죠. 유증되기 전이 20만 원까지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증권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증권가 출신도 야, 우리도 손절한다. 그러니까 손절하고 해지를 같이 하는데 이 해지를 하는 종목을 선택을 할 때 뭐냐면은 정말 눈앞에서 내가 의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해지 대상으로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방에서 로보티즈를 이렇게 증권가 출신들이 해지 대상으로 정한 겁니다. 물론 고점을 어떻게 딱 칼같이 맞춥니까? 여러분들 두부 칼 자르듯이. 그래도 고점쯤 정해드리니까는 분할 매도 하면은 여러분들도 큰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제형솔루텍의 분할 매도 가격대, 그리고 현대차 자율주행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보고서 자료도 준비를 했으니까는 요거 챙겨가시고 삼성까지 다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여기에 집중적인 보고서니까는 가격적인 전략과 이 보고서까지 모두 여러분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100% 무료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장하셔가지고
문자로도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는 편하게 여러분들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재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뭐 문자나 텔레그램방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는 입장하셔서 요거 여러분 보고서 자료 다운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형 솔루텍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얘 만만한 주식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만한 게 아니라 얘는 일단은 우리가 끌고 가야 돼. 품고 가야 될 주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라고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4월로 돌아간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HJ 중공업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집 팔아서라도 사시겠죠. 8,500원 하던 주가가 불과 5개월 만에 34,000원, 무려 4배까지 갔으니까요. 그때 1억만 넣었어도 지금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어서 4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이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자, 4,000원 밑에서 잡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33,900원까지 5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과 4월달 제 텔레그램 방에 계셨던 분들은 실제로 이 타임머신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5일이었죠. 자, 보시면은 4,000원, 주가가 4,425원이었을 때 보시다시피 사람 손과 닮은 로봇손 나올 거니까는 이 주식 강력 매집하셔라. 그래서 이 이후로 실제 주가가 또 조정이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발생을 했었지만 끝났다라고 남들 다 도망갈 때 저는 정확히 추가 매수를 더 하셔야 된다라고 신호를 드렸으니까요. 도대체 제가 무슨 깡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운이 좋아서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는가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J중공업이나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죠. 지난 202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기 보이시는 이 회색 막대기는 말 그대로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색이었던 이 막대기가 빨간색이죠. 주황색보다 강도가 더 강한, 노란색보다 더 강도가 강한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 메이저 세력이 자, 의도치 않게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고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확신이 주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이 발자국이 지난 3월달 선명하게 찍혔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었고 결국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HJ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HJ중공업도 이 주식이 오래 쉬었단 말이에요. 오래 쉬었습니다. 1년 넘게 쉬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서 자, 빨간색이죠. 메이저 세력들이 진입했다라는 신호가 찍히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빠질 때마다 오히려 물량을 더 거둘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진입을 해야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공포에 떨 때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답안지 드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4월 달이었죠. 지난 4월 달에도 HJ중공업 답안지 보듯이 이렇게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겁니다. HJ중공업도 8,500원 넉넉히 본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고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의심하고 뉴스만 보셨던 분들은 4배, 5배 이렇게 오른 차트만 보면서 속만 쓰리시죠. 그래서 주주님들 이제는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다음 버스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올해 내가 주식농사 만족하게 못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다음 버스 오잖아요. 제2의 원익홀딩스, 제2의 HJ중공업,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 다음 버스, 제2의 알테오젠. 다음 버스는 어차피 오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타보자라는 거죠. 방금 막 원익이랑 HJ중공업에 찍혔던 그 거대한 발자국이 또 다른 종목에서도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패턴이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이 주식 얼마나 오래 쉬었냐? 2년가량 쉬었어요. 2년가량 쉬다가 어떻게 됐다? 빨간색의 막대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빨간색 막대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 이거는 원익이나 HJ, 두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젠처럼 사실상 매집 흔적을 남기면서 출발 시동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빅테크형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검증이 완료가 된 기업이고, 또한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로 로봇손에 대한 촉각 기술까지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예,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 세력의 발자국 밟고 이 주식 올라타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 날 이제 노타라는 종목을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좀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타 말 그대로 신규 상장주고 이제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을 이렇게 11월 19일 날 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여기에서 먹을 자리가 크게 나올 자리니까는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타가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텔레그램방에 계신 주주분들이 이런 식으로 노타, 뭐 단기 20% 수익, 단기 50%의 실질적인 수익을 이렇게 또 챙겨 가셨고요. 그래서 나도 이 3개월 대수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학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